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안영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형사소송법 강의를 공부할 건데요. 일단 강의 촬영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을 드리면 원래 계획은 뭐 교재 집필하고 뭐 교정하고 이제 출판하고 강의 촬영은 원래 계획은 한 8월 중순, 뭐 8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올해 7월 31일 날, 7월 말일 날이죠. 그러니까 7월 말일 날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를 다 만들고 뭐 다 준비가 끝났는데 갑자기 7월 말일 날 개정이 되는 바람에 또 이걸 또 반영을 하고 그 의미와 또 내용까지도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교정 과정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래서 좀 강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우리 교재가 그러니까 올 7월 말일 날 개정된 것까지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서점을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 대비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이 출판된 게 딱 한 교재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 어떤 출판사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검토해 보니까 그 2015년도 개정된 사항이 완벽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7월 말일 날 개정된 사항이 완벽히 이렇게 반영된 채 출판되는 것은 저희 교재가 가장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개정된 것까지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하시는 데는 오히려 더 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형소법은 그렇게 자주 개정되는 법은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중간에라도 형소법이 개정되는 일이 있다면 제가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해드릴 걸 약속을 드리고요. 공부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늦어진 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 일단 형사소송법을 이제 공부하실 건데요. 어떻게 해야 형사소송법을 잘할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첫 강의니까. 일단 형사소송법을 잘하는 방법은요. 일단 기본 전제가 두 가지예요. 첫째, 형사소송법을 좋아하셔야 돼요. 책을 보면 일단 이제 서문에서 써놨지만은 두꺼워요. 저희 교재는 그래도 두꺼운 편이 아닌데 두껍다 보니까는 뭐 이건 뭐예요? 막 당혹스럽죠. 와 이거 그지같이 이거 뭐 이거 내가 무슨 뭐 사법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다 해야 돼 싶고 또 이렇게 책을 딱 펴보면은 막 용어도 막 이상한 말 나오고 막 읽어봤더니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야 내가 이 형사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시작부터 우리가 뭐예요? 주눅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형사소송법은 재밌다. 나 형사소송법 참 나 좋아하는 과목이다. 스스로가 뭐 할 필요 있어요? 체면을 거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솔직히 고백을 하면 좀 어렵긴 하고 복잡한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재미있고 충분히 나는 이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저를 좀 이뻐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이 싫으면 공부도 하기 싫거든. 제가 제 경험을 말하면 저희 고등학교 때는 그 여선생님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다 남자 선생님이었고 그 지리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굉장히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대학도 물론 못 갔죠. 근데 이 친구가 지리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지리 공부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리는 항상 뭐였냐면 그 친구가 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인 그 친구가 인문지리였는데 혹시 그 친구 또 들을까 겁나네. 아무튼 이게 강의하는 선생님이 좋으면 과목도 좋고요. 또 과목이 좋으면 그만큼 무엇도요? 성적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이쁘게 생각하시고 야 저 인간 배불뜨기에다가 안경 쓰고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면은 이 과목 자체가 재미없어서 여러분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조금 좀 이뻐해 주시고 저를 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요 과목도 재밌고 또 강의 듣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만큼 또 실력도 향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그죠? 첫째, 형소법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재밌어 하시고요. 두 번째, 형소법 강사가 좀 못생기고 배불뚝이지만 좀 이뻐해 주시면 충분히 이 과목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시작할 건데요. 이 형사소송법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놈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범죄를 저지를 놈을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범죄라면 형벌을 사형을 할 것인지 징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때릴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형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죠? 따라서 형법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가 결정이 되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를 어떻게 해요? 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형법을 적용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뭐냐면 형사소송법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결국은 형법의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법의 내용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겠어요? 첫째, 그 행위가 범죄로 평가된다면 그놈을 잡아들여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수사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죠?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들였고요. 그래서 막 증거도 수집하고 막 사람을 죽인 이쑤시개도 막 찾아내고 이래가지고 뭐죠? 자, 결정이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죠? 법원에서 재판한다. 공판을 걸치게 되는 거죠.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법 판사가 2년 이하의 징역을 때린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 처벌을 뭐죠?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형법을 실행하는 뭐죠? 절차인 거예요. 따라서 형사법은 수사와 공판과 재판에 관한 뭐죠? 집행, 요 세 부분으로 나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봐요. 수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수사에 의한 뭐죠? 공판 절차에서 공부하고요. 실제로 처벌 부분은 행정법이라고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처벌한다까지만 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행정법이라는 다른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 세 가지 관계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소법이요.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과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 많이 보는데 뭐 코난이죠. 소년탐정 코난 맨 뭐예요? 여러분들 그 우스갯소리 그거 있잖아요. 여행 갈 때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되는 애. 코난이잖아요. 왜냐면 그 자식하고 같이 다니면 꼭 누가 어떻게 주위에서 죽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코난이면 아마 정신병 걸려가지고 정신병을 입원했을 것 같은데 대용이 다 뭡니까? 수사잖아요. 그죠? 수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법정 나와가지고 뭐 증인 나와서 선서하고 뭐 어쩌고 뭐 그놈이 뭐 찔러주는 거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증인 맞습니까? 어쩌고 막 이런 드라마 나오는 애 보면 다 뭐예요? 공판 절차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용어 자체만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흔히 뭐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이런 데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고 재밌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요 의외로 굉장히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공무원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경찰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 과목으로 형소법을 선택하신 그런 직렬의 경우에는 형소법 내용을 모르고서는 전혀 공무를 집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소법을 선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실무에 가시면 반드시 또 뭘 공부하시게 돼요? 형소법을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이미 형사법을 선택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그 현장에 가셔서 다른 분들보다 어떻게 앞서가는 것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공부를 하신다면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형사법은 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경찰이 되셔가지고 관두는 날까지 계속해서 써먹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필수적이기도 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극복해야 될 과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을 들어갈 건데, 내용을 들어갈 때 이제 공부하는 요령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법학을 공부하는데 특징인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여자분들한테는 죄송한 게 좀 있는데, 너무 꼼꼼해 하지 마세요. 조금 약간 법을 공부할 때는 덜렁거릴 필요가 좀 있어요. 좀 말이 좀 그런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책을 봐요. 또 강사 강의를 들어요. 듣는데 모르는 게 나와요. 모르는 게 나오는데 저 그지 같은 인간이 설명도 안 해줘. 거기에다가 네이버에다 어떻게 검색해 봤더니 검색해 본 말이 더 어려워. 막 이런 상태면은 고민 모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뭐예요? 진도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보통 제가 어려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설명 안 드리는 것들은 왜 안 하냐면 뒤에서 우리가 아주 자세히 배울 것들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좀 덜렁거려라. 그래서 모르는 게 나와도 어떻게 해요? 일단 어떻게 해요? 넘어가 주고, 쭉 가다가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나와도 어떻게 해요? 넘어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어떻게 해요? 똠박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하면서 한 번을 다 보시고 나서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반복을 하면 뭘 느끼게 되시냐면, 처음에 내가 고민 들었던 문제들이 대부분 다 해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는 거예요. 강의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쭉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도 될 수 있으면 촬영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빨리 끝내드려야 뭐죠?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는 거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제가 10월 안에는 무조건 제가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인군 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완벽하게 한 번을 보는 것보다는 법학이라는 것은 좀 설렁설렁 하더라도 세 번 보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뭐죠?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업 들으실 때 모르는 게 나오고 어렵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강의 순서에 따라서 쭉 쫓아오시는 거예요. 쭉 쫓아오셔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들으신 다음에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한 네 번 이상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자, 이제 제 말대로 해서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형사법을 공부를 했어요. 이제는 책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누워서 생각을 해보면 뭘 공부했나 싶어. 무슨 말이죠? 암기 같은 걸 안 해가지고 정리를 안 해가지고 뭐 해본가 싶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 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막 무지막지하게 외우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외워야 될 거 분명히 어떻게 해요? 있어요. 다만 어떤 게 문제냐면은, 우리 형사소송법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낼 때는 이게 사법시험 형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에 내되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자꾸 많이 내요. 근데 만약에 초장부터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자꾸 외워버렸다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지문이 다 아는 말이긴 본 거이긴 한데 이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부는 대단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푸는 이상한 상태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는 어차피 하긴 할 건데 언제요? 우리가 나중에 따로 어떻게 해요? 정리해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기본서 강의에서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형사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어떤 기본적 맥락을 가지고 법이 만들어져 있고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무엇을요? 이해를 하기 위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뭘 해줘야 돼요? 암기를 해주셔야 시험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고, 거꾸로 암기부터 먼저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굉장히 어려움도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제 형사소송법을 시작할 겁니다. 자, 교재 8페이지 보시면 챕터 1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에 뭐가 나와요? 기초가 나와요. 처음에 이제 1장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개념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형사소송법이란 뭐라고요? 형법을 적용,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체계를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가 범죄고 또 어떤 행위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형법을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무엇에 의해서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후반 보시면 따라서 형사 절차 해가지고 수사 절차, 그죠? 공판 절차, 그 다음에 재판 집행 절차, 다시 말하면 처벌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사와 그 다음에 공판, 재판과 그 다음에 조금 해가지고 처벌 절차까지 우리가 다루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2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나오죠. 법체계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은 뭐죠? 헌법인 거죠. 이 헌법의 내용을 구체하고 있는 것이 뭐죠? 형법이고, 헌법의 내용을 구체하고 있는 것이 뭐죠? 형사소송법인 거예요. 뭐 형법과 형사법에는 우열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형사법의 내용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어요? 헌법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기록했죠.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응용된 헌법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내용을 무엇에 의해서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구현하고 있는 거죠.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각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탐정물이나 뭐 미국 드라마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드라마를 보게 되면 시각이 어떤 시각이 되냐면은 탐정의 시각, 코난의 시각에서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놈은 참 처죽이고 나쁠 놈이고 빨리 잡을 놈이라는 인식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규율하는 거잖아요. 헌법의 규정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보장하고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형사법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범죄자, 피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거예요. 따라서 시각을 수사기관에서 누구로 조금 바꿔놓을 필요가 있어요. 범죄자, 다시 말하면 행위자로 시각을 바꿔가지고 형사법을 접근하셔야 내용이 마음에 안 들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탐정, 경찰관, 검사 이런 시각에서 이 책을 보다 보면은 형사법 내용이 이런 말도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 형사법이 또 재미없어지고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을 이제부터 형사법 공부할 때는 경찰관, 검사 이런 시각이 아니라 누구 시각에서요? 범죄자 시각에서 형사법을 좀 바라보시는 것이 편하고, 그래야 뭐죠? 형사법이 이해되고 그래야 접근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차피 형사법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뭐죠? 구현하게 한 법이 형사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 형사소송과 형사절차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이잖아요. 그러면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에서
맨 첫 줄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형사소송법이라 할 때의 소송은 엄격한 의미에서, 다른 말로 하면 좁은 의미에서 공소 제기 이후에 공판 절차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형사소송인 거죠.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요 공판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수사 단계나 또는 처벌 단계까지 뭐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엄격하게 보면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은 형사절차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래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재판에만 하는 것이고 우리 형사소송은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뭐라고 규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형사절차법이라고 뭐죠? 제목을 달았어야 될 것이 어떻게 해요? 맞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국회에서 뭐죠? 형사절차법이라고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이라고 해줬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형사소송하면 재판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형사 절차를 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형사소송법의 성격입니다. 자, 형법은 실체적으로 누가 권리자이고 누가 범죄자이고 어떤 내용에 처벌받는지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형법을 우리가 뭐죠?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범죄자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뭐가 되는 거예요? 절차법인 거예요. 그래서 박스 보시면 형법 해가지고 첫 번째 실체법으로서 형법권 발생의 요건과 그 정도를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형법은 뭐예요? 실체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정적이고 고정적이고 윤리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법은 한번 정해진 내용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기억나시나요? 최근에 간통죄가 뭐 위헌이냐 아니냐, 간통죄를 뭐죠? 폐지하자, 이런 게 우리 건국 이래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간통죄가 뭐가 됐어요? 폐지가 됐죠. 몇 년 전에는 또 뭐가 먼저 폐지되냐면 혼인빙자 간음죄도 먼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수년이 걸쳐서 드디어 뭐가요?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뭐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정적이고 뭐죠? 고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죽인다, 간통을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뭐죠? 나쁜 짓이라는 의미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처벌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 얘기 돼요? 윤리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영향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법이 한 번 만들어지면 바꾸기도 힘들고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 어떻게 어렵거든요. 다시 말하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정치가가 어떻게 개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형법은 정치적 영향이 대단히 뭐죠? 적다. 이에 반해서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이 아니라 뭐죠? 절차법이기 때문에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뭐죠?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대단히 뭐예요? 동적이다, 그죠? 발전적이다, 기술적이다.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이번에 2015년도 7월 30일 날 개정된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뭔지 여러분 언론에 보셨을 거예요. 형사법. 살인죄인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어떻게 해요? 없앴죠. 이번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범죄를 저지르고 뭐 아무리 길어도 25년이 지나면은 처벌할 수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공소시효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니 뭐니 막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야, 한 번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지. 한 번 살인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인지 어떻게 25년 동안 잘 피해 다니면 그 놈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국민적 여론의
어떻게 해요? 부응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살인죄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뭐죠?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해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동적이고 발전적이고 기술적이에요. 거기다가 또 정치 영향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국가가 또는 정치인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무기징역 맞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특별 사면이 뭐니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석방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또 국회의원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뭐예요? 형사 절차 과정에 개입해가지고 우리 아들 뭐죠? 빼줘라.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법은 어떤 영향이 크게 되는 거죠? 정치 영향이 크게 되는 거죠. 그다음 상호관계. 칼자루와 칼날이죠. 그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형법만 있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절차가 없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형사소송법이 있어야 돼요. 형사소송법이 있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나쁜 짓 한 놈을 잡아다가 가둬놨더라도 이 사람을 무슨 범죄고 몇 년인지에 대해서 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형법과 형사법은 뭐예요? 칼자루와 칼날. 망원경에 뭐죠? 2개 렌즈 해가지고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병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도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외울 건 아닌 거죠. 그죠? 아, 이런 내용이다라고 어떻게 느낌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가지고 형사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형법과 형사법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뭐죠? 형사법이라고 한다. 구별할 것이 뭐예요? 민사법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공법이란 부터 자, 먼저 형사법 뭘 말한다고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하고 민사법은 뭘 말하겠습니까?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합쳐서 뭐죠? 민사법이라고 하겠죠? 비교해 보자고요. 형사법. 형사소송은 실체 진실주의가 이념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체 진실이 중요한 거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은 형식적 진실주의를 취한다. 뭐라고요? 형식적 진실. 뭔 소리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형사소송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이 진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은 뭐 하면 안 돼요? 처벌하면 안 되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처벌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말로 돈도 빌린 적 없지만 나 빌렸어 라고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 형사소송에서는 사람을 안 죽였는데 만약에 나 사람을 죽였어 라고 자복하더라도 그 사람을 처벌하면 안 돼요. 실제 진실에 부합하다로 실제로 안 죽였다면 그 사람은 처벌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 형사법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빌린 적도 없는 데다 빌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갚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놈이 실체적으로 돈을 빌렸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내가 돈을 빌렸어 라고 말하면 뭐죠? 그만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형사법은 국가와 개인, 전체와 부분 사이의 배분적 정의다.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부분과 부분 사이의 뭐죠? 평균적 정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형사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거죠. 따라서 누구와 누구와의 문제예요?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인 거예요.
민사법,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형사소송법 국가와 전체와 부분 사이의 뭐죠? 배분적 정의를 뭐죠? 중요시하는데요.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부분과 부분 간에 무엇을 추구합니까? 평균적 정의를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사법은 뭐죠? 공법이고 민사법은 뭐죠? 사법이에요.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거 기초인데 밑에 사법법이라고 있죠. 그죠? 한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법 밑에 사법이라 나와 있죠. 한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한자는 나는데 한글로는 다 뭐라고 해요? 사라고 하죠. 그죠? 근데 발음할 때 구별해서 읽어요. 사법부, 사법법 할 때 그냥 사로 읽고요. 공법, 사법 할 때는 사시라고 읽습니다. 앞으로.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공사법 이러면 안 돼요. 공사법.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의 차이가 있고 아무튼 공법, 사법이고요. 형사법 뭐라고요? 공법이고 민사법은 사법이 아니라 뭐죠? 사법. 이렇게 읽는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3. 사법법이다. 사법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법법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개인에게 처벌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법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이 있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결국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사법작용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법법이다. 그 다음에 3번 형사법은 사법이 아니라 뭐죠? 공법이다. 같은 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공법이고 무엇이 사법인지에 대해서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법을 공부한다면 학설까지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형사법에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쉽게 하자고요. 형사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뭐가 되죠? 공법이고요.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뭐죠? 사법이다. 이게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뭐예요? 공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뭐죠? 사법인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형사법은 뭐예요?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죠? 공법적 영역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